여러분,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미래는 분명 유토피아에 가까웠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 눈부신 똑똑함이 오히려 모든 걸 무너뜨리는 방아쇠가 된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AI가 불러온 역설, 2026년의 가상시장 붕괴 시나리오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821.9.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2020년 2월 23일 단 하루 만에 다우존스 지수가 곤두박질 친 수치입니다. 월스트리트의 모든 스크린을 새빨갛게 물들였던 바로 그 공포의 시작을 알리는 숫자였죠. 도대체 그날 월스트리트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시간을 조금만 되돌려서요. 모두가 패닉에 빠졌던 그 월요일에 월스트리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2008년 금융위기에 팬데믹까지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시장이잖아요. 대체 무엇 때문에 이토록 속수무책으로 공포에 떨었던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이중 충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붕괴의 원인이 두 가지였던 거죠. 하나는 15% 글로벌 관세라는 아주 현실적인 충격,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말 사이에 인터넷을 그야말로 집어삼킨 시트리니 리서치의 한 보고서. 이건 말하자면 아이디어의 충격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만나서 그야말로 폭발해버린 겁니다. 아니, 보고서 하나가 어떻게 시장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투자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그 이름, 유령 GDP라는 섬뜩한 예언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고서는 정말 소름 돋는 질문 하나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AI에 대해 계속해서 낙관하는 게 맞다면, 근데 그게 사실은 비관적인 신호라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AI의 성공이 역설적으로 경제 붕괴를 가져온다는 정말 충격적인 주장이었죠. 이 보고서가 시장에 던진 가장 무서운 개념, 바로 유령 GDP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요. AI 공장이 빵을 100만 개를 만들어도 정작 로봇은 빵을 사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량은 장부에 딱 찍히는데 돈은 돌지 않는 경제. 겉은 멀쩡한데 속은 텅 비어버린 말 그대로 유령 같은 성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이 그림이 시트리니 리서치가 이건 자연적인 브레이크가 없다고 경고한 그 무서운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한번 보세요. AI가 똑똑한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고 기업은 거기서 아낀 돈으로 다시 AI에 투자하죠. 그럼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당연히 지갑을 닫게 되고요. 소비가 무너지니까 기업들은 살아남으려고 더더욱 AI에 의존하게 되는 정말 끔찍한 소용돌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그 보고서가 예언한 미래의 모습입니다. 2028년 6월 실업률은 10.2%까지 치솟고 S&P 500 지수는 고점 대비 무려 38%가 폭락한다. 이건요 여러분 거의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충격을 의미하는 정말 끔찍한 전망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종이 위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이 보고서의 논리는요, 곧바로 현실 세계의 주식시장을 아주 무섭게 강타했죠. 과연 어떤 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을까요? 보고서의 칼날은 정확히 마찰, 그러니까 일종의 수수료를 먹고 사는 기업들을 향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코딩을 대신해주니까 인투잇,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비싼 소프트웨어 기업들 주가가 폭락했고요. 또 AI가 굳이 비싼 카드 수수료를 낼 필요 없이 직접 결제하니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휘청거렸죠. 배달 중개요? AI가 직접 연결해주면 되니까 도어대시 같은 플랫폼 기업들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 거대 기술 기업 IBM의 주가 폭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려 13.2%가 빠졌는데 이게 2000년 이후 가장 큰 하루 하락률이었어요. 아니, IBM 같은 거대 기업이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요? 이유는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엔트로픽이라는 AI 스타트업이 공개한 클로드 코드라는 프로그램 때문이었는데요. 이게 IBM의 핵심 수익원, 그러니까 오래된 금융 시스템에 코볼이라는 언어를 최신 기술로 바꿔주는 작업을 통째로 자동화해버릴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덮친 거죠. 이 충격파는 미국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AI가 코딩하는 비용이 거의 전기료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인도의 2천억 달러 규모 IT 아웃소싱 경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정말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퍼져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지만 물론 모두가 이 비관론에 동의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 파멸적인 시나리오에 정면으로 맞섰던 낙관론자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측의 관점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쪽에선 AI를 일자리를 뺏는 파괴자라고 보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선 아니야,
AI는 오히려 부족한 노동력을 채워주는 구원자야라고 믿는 거죠. 특히 베테랑 전략가인 에드 야데니의 이 한마디가 낙관론에 아주 큰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는 AI가 인간을 멸종시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증강시키는 도구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했죠. 이 낙관론의 핵심에는 가치의 대이동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맞아요. AI 때문에 소프트웨어,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비트의 가치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그 AI를 돌리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에너지와 데이터 센터 같은 물리적인 인프라, 즉 눈에 보이는 원자죠. 이 원자의 가치는 그야말로 폭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AI가 먹어치우는 엄청난 전력과 하드웨어 수요가 경제의 다른 한 축에서 거대한 붐을 일으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정말 모든 것의 끝을 알리는 붕괴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창조적 파괴일까요? 지금 투자자들은 정말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은 명확해 보입니다. 비관론자처럼 지금의 폭락을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종말로 보고 하루빨리 탈출할 것인가? 아니면 낙관론자처럼 이건 과장된 공포일 뿐이다. 오히려 역사적인 매수 기회다 라고 믿고 과감하게 들어갈 것인가? 어쩌면 이 논쟁의 핵심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질문은 이거죠. 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의 속도를 과연 우리의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가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능이 물이나 공기처럼 흔해진 세상.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진정한 가치를 만들고 또 찾아내야 할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AI 시대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계속 함께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